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조갑제. 기철 씨는 고문을 받아도 끝까지 부인했죠. 김금식. 그는 무서운 고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철이가 고문받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당하면 제 애미하고 붙어먹었지 하고 추궁해도 그렇다고 대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철이는 끝내 부인했는데 고문하던 수사관들도 저런 독종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두릅디다. 그 때문에 기철이는 몸을 크게 다쳤고 출소 뒤 성불구가 됐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갑제. 구영근 씨는 김 검사가 시키는 일만 수행할 뿐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금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만들어내는 데는 비상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갑제. 구 씨가 당신의 자백이 거짓말임을 깨닫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김금식. 저는 나중에 허위 자백을 몽땅 취소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묘안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벌인 장난판에서 스스로 탈출하여 조작극을 뒤집어 엎을 때 이용하려는 무기였죠. 제가 근하군 살해에 가담했다는 그날에 실은 대구 교도소 안에서 복역 중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내가 근하 살해 조직의 일원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마음만 먹으면 자백을 깨끗이 번복시킬 수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씨가 대구에 갔다 오더니 이 사실을 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나를 다그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알리바이를 얻기 위해 범행 당일에 불법 출소하여 이를 저지른 뒤 그 다음날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불법 출소할 수 있었느냐고 하기에 추가 출정하는 식으로 감방을 나와 교도소를 벗어났다고 거짓말을 했죠. 일이 묘하게 되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검찰이 대구교도소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그날 인원 점검표에 실제 출정 인원은 6명인데 7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착오였죠. 이건 완전히 우연의 일치였는데 김 검사가 저의 말을 더욱 믿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나의 불법 출소를 도왔다고 해서 교도소 직원 4명이 구속됩니다. 이 시점에서 구시만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사건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조갑제. 김 검사는 언제부터 당신의 허위 자백을 눈치챘을까요? 김금식.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박영태가 자수했을 때 확실히 알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살해범 조직의 괴수라고 내가 말했던 그 인물이 나는 무관하다면서 제 발로 기어들어왔으니까요. 그러나 김 검사도 그때는 이미 발을 뽑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나 짐작합니다. 이미 범인 일당 체포 사실을 공표한 뒤였으니까요. 때가 너무 늦었어요. 조갑제. 박영태를 잡기 전에 서둘러 범인 체포 사실을 발표한 이유는? 김금식. 그때 검사장이 서울로 영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영전 선물로 이 사건 해결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며칠 전부터 김태현 검사는 나에게 이왕 털어놓을 걸 빨리 이야기 좀 하라고 독촉을 여러 번 했으니까요. 조갑제. 그런데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 수많은 증인들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김금식. 아까 말한 구 씨의 비상한 능력이 바로 그런 거죠. 서아무개란 증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대구교도소 출소 뒤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를 어떻게 다뤘는지 모르지만 법정에 나와서는 저를 1967년 10월 17일에 만나 술을 마셨다고 증언을 하는데야 어떻게 할 겁니까? 기철이도 원래 알리바이가 성립됐단 말입니다. 근하군이 피살된 그날 기철이는 검찰 기소장대로라면 대구에 있어야 하는데 부산 계금동의 버스 주차장에서 배차이를 본 것이 배차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 있었고 식당에서 외상 식사를 하고 사인한 장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철이의 동료 배차원은 검찰이 여러 번 족치니까 그 배차 기록은 내가 대신 써줬는지도 모르겠다고 알쏭달쏭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사가 이런 식으로 증인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리가 없는 거죠. 제가 범행에 쓴 노끈과 칼을 어디서 샀다고 거짓말하면 그걸 나에게 팔았다고 말하는 증인을 만들어내는 데야 못 말립니다.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새벽엔 대구 태평로의 어느 참새구이집에서 잤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김금식이와 함께 내가 그날 같이 잤다. 그날은 집세 주는 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날짜를 기억한다고 말하는 증인을 만들어 제끼는 데야 도리가 있습니까? 조갑재. 그럼 당신은 시나리오 작가고 검찰은 그 엉성한 각본을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줬으며 구씨는 무대장치와 배역을 설정한 셈이군요. 이 재판극은 금식씨와 구씨의 합작품이군요. 김금식. 구씨가 사진을 책상 위에 여러 장 늘어놓고 나나 대범이 보고 이 가운데 용의자를 찍으라고 합니다. 우리야 뭘 알아야 찍죠. 그러면 먼저 구씨가 암시를 줍니다. 여러 장의 사진 가운데 한 장을 가리키며 넌지시 이게 누구누구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 되는 겁니다. 조갑재. 교도소 안에서 상당히 편했죠. 김금식. 호화판이었죠. 관식을 먹은 기억이 별로 없군요. 점심이나 저녁은 김 검사가 주로 사줬고 검사가 감방에까지 들어와 직접 나에게 담배를 건네주기까지 했죠. 검사와 술 마시고 검사실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규도관이 따라붙으면 김 검사가 내가 책임진다면서 내보내고 나만 있게 했죠. 나의 전용 사복도 있었습니다. 그걸 입고 몇 번 외박도 했고 여자와도 잠자리를 같이 한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일 테고. 조갑재. 설마 공판 중에는 외박을 못했겠죠. 김금식. 했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죠.